STL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반복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C++에서의 반복자는 컨테이너의 각 요소를 가리키는 하나의 포인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반복자 변수를 선언한 후에 접근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객체로부터 반복자를 얻어서 변수를 초기화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반복자 변수를 통해서 대상이 되어지는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순회해 가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되 그 변수의 자료형이 정수를 담고 있는 벡터의 반복자 타입이다 라는 것이에요. 표현이 굉장히 복잡한데 C++의 표준화되어진 버전 11 이후에서는 오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의 변수를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오토라는 키워드는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기술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it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 대신에 C++의 컴파일러 버전이 허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간단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그 it이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정수형 벡터로부터 begin이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벡터의 모든 요소들을 순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 포인터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it이라는 포인터는 이 정수들에 대한 벡터의 내부 배열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는 첫 번째에 대한 주소값들을 참조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it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몇 개가 됐던 간에 나머지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벡터 같은 경우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순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번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순번에 따라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복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특정 컨테이너에 국한되어진 방법이 아니라 일관된 방법으로 컨테이너의 모든 요소들을 순회 참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구체적인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그림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반복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it이라는 정수형 벡터의 반복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변수에다가 현재 정수형 벡터로부터 시작에 대한 포인터를 얻어낼 수 있는 begin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it이라는 반복자를 초기화하도록 했어요. 따라서 이 it이라는 반복자는 현재 벡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요소 값을 가리키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it이라는 반복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간접 참조해 줌으로써 그 요소 값에 직접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포인터의 산술 연산이다 라고 한다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다음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반복자를 증가 연산자와 같이 사용해 준다 라고 한다면 배열의 요소 타입과 상관없이 다음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it이라는 반복자 포인터가 변경되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반복자 포인터를 변경해 나가면서 그 반복자가 가리키는 요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간접 참조 연산자 별과 같이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현재 it이라는 포인터가 벡터의 두 번째 요소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it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2라는 요소 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반복자가 간접 참조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의 L-밸류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현재 반복자가 가리키고 있는 요소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저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벡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erase라는 멤버 함수를 이용하되 지울 요소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반복자 객체를 전달을 해주게 되어지면, 즉 it이 가리키고 있는 요소를 삭제해줘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제 전에는 두 번째 요소에 4라는 값이 있었지만 그 4라는 이 두 번째 요소를 삭제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 현재 삭제하고자 하는 요소 다음 요소 값들을 한 칸씩 앞으로 당겨오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배열 기반의 자료 구조에서는 배열의 중간 요소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일은 다량의 메모리 조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인 방법들이 되어지지는 못할 것이에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제안되기도 한 것이잖아요. 다만 링크드 리스트와 달리 배열은 그저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의 번호만 안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당하는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헤드 포인터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배열 기반 혹은 리스트 기반으로 유지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벡터 객체에 대해서 AND라는 멤버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그 벡터의 마지막 유효 요소 다음 요소를 가리키도록 해서 반복자를 현재 마지막 유효 요소 부분으로 이동시켜주는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면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벡터 V를 선언을 했고 그 벡터에다가 11, 22, 33이라는 값을 순차적으로 집어넣었어요. 더불어서 it이라는 현재 정수 벡터에 대한 반복자를 선언을 했고 그 반복자를 인덱스 변수로 삼아서 벡터의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즉 요 조건이 참이면 루프를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자가 끝 다음 요소를 가리키게 되어지는 순간에는 이제 유효 요소를 다 참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루프를 수행할 필요 없이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처리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반복자를 하나씩 증가해 나가면서 현재 반복자가 가리키는 배열의 다음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즉 하고자 하는 일은 현재 반복자가 가리키고 있는 벡터의 각각의 요소의 값들을 얻어다가 2를 곱해서 다시 그 내용을 그 반복자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값을 써주는, 즉 현재 벡터의 제일 첫 번째 요소에는 11이라는 값이 있었던 것이 이 처리를 통해서는 22라는 값이, 또 두 번째 요소로 22라는 값은 44로, 세 번째 요소 33은 66이라는 값으로 2배씩 갱신되어지는 처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벡터의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반복자가 가리키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벡터와 같이 순번에 따라 접근하는 경우에는 굳이 반복자를 써야 되나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반복자를 통한 접근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컨테이너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현재 벡터를 이용해서 구성한 부분을 set과 같은 다른 컨테이너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접근하지 않고 반복자를 통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코드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STL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라는 예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알고리즘 함수는 템플릿 형태의 함수로 정의되어져 있고 특정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니라 전역 함수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할 컨테이너의 반복자와 함께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각 컨테이너에서 제공되어지는 반복자를 통한다라고 하면 컨테이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그 컨테이너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순에 참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STL의 알고리즘 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컨테이너인지 상관없이 반복자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 값들을 순에 참조해 가면서 주어진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TL의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대표적으로 정렬을 수행을 하는 sort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이 sort라는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정렬할 요소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정렬할 마지막 요소 다음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벡터의 begin이라는 멤버 함수는 벡터의 시작을, 또 end라는 멤버 함수는 마지막 유효 요소 다음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벡터에 대해서 begin이라는 함수를 sort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또 벡터의 end라는 멤버 함수를 마지막 요소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 벡터의 시작서부터 마지막 요소가 가리키는 것 전까지니까 소위 벡터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정렬 처리를 해라 라는 구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정렬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작에서 얼만큼 떨어진 요소부터 어디까지 정렬할 것인지를 이 begin 메서드나 end 메서드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표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벡터 V를 선언을 했어요. 벡터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벡터라는 헤더 포함을 했고 표준 이름 공간에 벡터라는 식별자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벡터에 대해서 첫 번째 요소로 1, 두 번째 요소로 2, 세 번째 요소로 3의 값을 저장을 했고
for 반복문을 통해서 벡터의 유효 크기만큼 인덱스 번호와 배열의 첨자 연산을 통해서 배열의 각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1, 2,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지겠죠. 자, 더불어서 벡터의 0번 요소의 값을 10으로 또 벡터의 2번 요소 값은 5의 값으로 수정을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벡터의 모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첫 번째 요소에는 10, 두 번째 요소는 2,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5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데이터들이 뒤죽박죽 들어있는 상황에서 s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벡터의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정렬해라 라고 처리를 했고, 자, 이 so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라는 헤더를 따로 포함해 줘야 될 것이요, 역시 표준 이름 공간에 sort라는 이름을 정의해 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렬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역시 또 앞에서 봤던 for 반복문처럼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반복자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반복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혼용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컨테이너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된 처리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복자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코드 작성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나는 벡터만 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간단해 보일 수는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it이라는 이름에 정수 벡터에 대한 반복자 객체를 선언을 하고, 벡터의 시작서부터 끝이 아닐 때까지, 즉 끝이 되어질 때까지 반복하기를 각각의 it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벡터의 요소 값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C++STL에서 제공되고 있는 벡터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렉션 클래스인 벡터라는 클래스와 많이 유사할 것이에요. 다만 자바의 컬렉션은 기본 자료형들을 전달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데 반해서 C++에서는 제너릭 타입으로 기본 자료형도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더불어서 자바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나 알고리즘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데 반해서 C++에서는 컨테이너는 하나의 클래스로, 또 알고리즘은 하나의 전역적인 공간에 선언되어진 함수를 통해서 따로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